반가워요 여러분. 이 환상체 2배 로보토미가 벌써 3편까지 왔는데요. 지난 2편에서 무사히 상층 보스전을 모두 끝내서 오늘은 행복 로보토미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환상체 2배 로보토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앙본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앙본부는 최후반 부서인 설계팀을 제외하고 환상체를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서인데요. 저는 모드까지 사용해서 중앙본부에서만 정말 많은 환상체를 볼 수 있습니다. 로보토미에는 고인물들이나 관리하는 고난이도 환상체나 정말 악의가 느껴지는 쓰레기 같은 환상체가 몇 있는데, 전 고인물이 아니라서 그런 친구들을 잘 관리하진 못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안 데려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클리어 제약에 모든 환상체 도감 언락이 있기 때문에 결국 뽑아야 합니다. 다행히 뽑았다 하더라도 도감만 언락하고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콘텐츠가 너무 날먹이 되어버린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엔딩까지 대부분의 환상체를 모두 데려갈 거긴 한데 그 중에서 진짜 관리가 불가능한 몇 명은 데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상체를 많이 볼 수 있는 중앙본부에서 최대한 깊이 환상체들을 뽑아서 그 녀석들 도감만 언락하고 기억 저장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환상체를 뽑기 위해 21일은 스킵. 환상체 선택에서 알레프 등급 환상체가 3마리 나왔네요. 22일 알레프 장비를 뽑을 좋은 기회입니다. 이 3마리 중에 녹아내리는 사랑은 정말 그지같은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녹아내리는 사랑을 작업한 직원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들을 전염시켜 결국 무조건 사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환상체입니다. 특징이 진짜 악의적이라서 이 친구도 끝까지 안 데려갈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조금 노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녀석을 포함한 알레프들은 아무리 엿 같더라도 알레프 등급이니까 전부 다 데려갈 생각입니다. 이후 관리를 하며 알레프 장비를 열심히 뽑았지만 하루 만에 3마리 장비를 뽑는 건 역시 무리였고, 전부 뽑으려면 다음날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일 환상체 나무꾼과 파고드는 천국이 나왔네요. 둘 다 제가 안 데려갈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뽑은 2마리는 모두 안 데려갈 예정인데, 먼저 나무꾼은 고등급 직원을 싫어합니다. 이게 끝이라면 그냥 데려갈 텐데 문제는 즉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클리포트 카운터가 0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들어가면 체력을 불문하고 즉사시키며 탈출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거슬립니다. 두 번째로 파고드는 천국. 이 친구가 진짜 예술인데 쉽게 말하면 관종입니다. 이 친구는 관리 중에 관리실에서 눈을 떼면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다가 결국 탈출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큰 제약입니다. 제가 아는 환상체 2배 로보토미는 특징상 여러 부서를 계속 번갈아 확인하며 플레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를 관리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 쳐다보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근을 하며 이 친구들 도감은 전부 언락하고 전날 뽑은 알레프들 장비도 마저 뽑아주고 23일 종료. 24일 환상체 알레프 1마리와 기피 환상체가 1마리 더 등장. 원래 오늘 바로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욕심을 좀 내서 오늘 넘어가고 내일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뽑은 푸른별 장비 뽑아줘야 하고, 이번에 뽑은 기피 환상체는 바로 노래하는 기계. 이 친구도 고등급 직원을 싫어하는 환상체입니다. 용기가 4등급 이상인 직원은 노래하는 기계 작업을 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즉사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명이 미쳐버리는 진짜 쓰레기 중에서도 개쓰레기인 환상체입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맞춤 직원을 뽑아놓은 상태라서 무난히 관리 중이었는데, 아니 뭐야, 어린 왕자 때문에 아카리마 식당 직원이 죽었네요. 어차피 기억 저장소로 돌아갈 예정이라 괜찮긴 한데 관리직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 푸른별 무기를 못 뽑은 상태에서 24일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억 저장소를 여러 번 갈 각오로 시작했는데 벌써 기피 환상체를 3마리나 도감을 언락했네요. 이러면 기억 저장소로 한 번만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21일로 귀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예정인 만큼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야근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모두 재배치해주고 나서 관리 시작. 이 편에서 모든 상층 보스전을 끝내고 왔기에 상층부 클리포트 폭주가 없어서 정말 행복하게 야근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21일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2일 환상체는 검열 삭제가 등장했고요. 백야가 나왔지만 백야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심플한데 다음 기억 저장소 각인 날인 26일까지 야근만 하면서 쉬엄쉬엄 가면 됩니다. 22일 검사기는 로보토미에서 독보적인 공포 피해를 가지고 있어서
5등급 직원들도 조우 시 정신력이 꽤 많이 깎이는데요. 최정예 직원인 로키도 내성 차이로 결국 미쳐버려서 블랙피의 내성이 높은 갑옷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시 22일, 녹내사의 장비를 입은 JJ 직원을 검열 삭제 작업에 투입. 다행히 무사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로보토미의 중반부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에고 기프트작을 할 차례입니다. 에고 기프트는 관리 중 일정 확률로 얻는 게 보통이지만 몇몇 환상체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애깁을 주는데요. 제 회사에 존재하는 눈의 여왕이 그 중 하나입니다. 눈의 여왕 작업에서 2번 실패하게 되면 직원이 얼어붙게 되는데 이를 구출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보낼 수 있는데요. 직원의 용기 스탯이 높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얼어붙은 직원 구출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출된 직원과 구출한 직원은 체력과 정신력 플러스 6이라는 좋은 기프트를 확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애깁작 후에 잘 관리 중이었는데 망할 비석 덩어리가 떨어져서 군단이 탈출해버렸습니다. 이미 애깁작도 끝내놓은 상태라 아까워서라도 군단 제압을 도전했는데 무려 안전팀과 중앙본부의 군단을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직원들 많이 성장했다. 진짜 너무 대견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어스름에서 실수로 직원들을 죽여버려서 결국 리트. 또다시 22일, 아까처럼 눈의 여왕 애깁작 해주고 본격적인 관리 시작. 이번에 어스름은 빨간색이라 좀 쉽게 잡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방심한 결과로 군단이 또 탈출, 직원이 1명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모든 군단을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고 일단 22일은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3일에는 용병이 등장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얘가 좀 센 걸로 기억하는데 군단을 제압한 저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없이 바로 선택. 23일, 용병은 환상체가 탈출하면 자기도 뛰쳐나오는 미친놈인데 지금의 저라면 아마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이때는 생각했습니다. 이후 마저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아, 중앙본부에 심판세 오리지널이 있어서 종말세 만들면 진짜 베스트였을 텐데 이게 좀 아깝긴 하네요. 뭐 아무튼 관리를 이어서 하니 군단 클리포트 카운터가 내려가 있길래 늘 하던 대로 중나장을 탈출시켰는데 아 맞다, 나 용병 내려왔었지? 아니 뭐야, 이 새끼 졸라 강하네? 에? 다시 23일, 일단 눈의 여왕 애깁작도 잊지 말고 해주고. 아 뭐야 또, 아니 어떻게 큰 새한테 죽는다고? 직원이 죽긴 했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신입이라 넘어가고 어스름으로 녹빛 어스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빛 어스름을 제압하고 있었는데 어스름 때문에 군단이 탈출하게 되었으며 이 군단의 탈출로 연쇄적으로 용병까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스름을 제압 중이던 직원까지 죽어버려서 결국 또 리트. 와, 진짜 미친 게임 진짜. 또다시 23일, 이제 군단 제압이 가능하니까 아예 시작하고 바로 군단을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제압하는 겸사겸사 사무직 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같은 인권위원회인 큰새까지 넣어버리게 되었으며 큰새를 피해 도망가다 군단의 자폭범위에 휘말려서 직원들이 모두 미쳐버리며 또 리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23일, 사무직 청소하고 군단 탈출시키고 군단 제압하고 누녀 애기 붙이고 실현 제압하고. 와, 진짜 슬슬 미치겠다. 그래도 이번 23일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전 드디어 23일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 자체가 하루하루의 호흡이 길다 보니까 몇 분만 리트를 해도 진짜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4일, 오늘도 당연하게 군단을 탈출시키고 제압하면서 하루를 시작. 오늘도 망할 놈의 시련이 등장해버렸고요. 덕분에 큰 새가 나오고 군단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정신이 나왔었는지 군단 클리포트 카운터를 증가시키려고 또 중나장을 탈출시킨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당연히 용병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진짜 뭐가 저리 아프냐? 지금 보니까 군단보다 저 시키가 문제다. 다시 24일, 사무직, 군단, 큰새 일단 루틴을 완료했고 이제 용병의 클리포트 카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 용병을 고의로 탈출시키고 제압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 최정예 직원들을 배치시키고 바로 용병을 탈출시켰습니다. 아니 분명 알레포 장비로 무장한 최정예 직원들인데 너무 아픕니다. 이게 진짜 알레포지. 뭐 아무튼 제압은 성공적이었고 이후에 드디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정든 비석이 또 등장하면서 또 너무 정든 군단이 또 탈출하였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너무 많이 잡아서 군단 제압은 간단하게 가능했습니다. 게임이 많이 힘들긴 한데 직원들 성장하는 거 보면 보람이 있긴... 이때 진짜 멘탈이 가루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니 일단 용병을 데려온 건 실수가 맞았고 무엇보다도 장비와 스탯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시 21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스탯과 장비 둘 다 딸리는 만큼 21일로 돌아가서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기억 저장소를 통해 21일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21일, 강해지기 위한 초석으로 앞으로 심판세가 뜰 때까지 계속 기억 저장소를 통해 21일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심판세를 통해 종말세를 소환해서 제압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오는 환상체들 중 좋은 장비를 가진 환상체의 장비도 모두 뽑아먹을 예정입니다. 심판세는 없지만 바브 2마리 등장. 22일 두 바브 모두 장비만 빠르게 뽑아먹고 빠르게 기억 저장소로 복귀. 20일을 넘기고 탐욕여왕, 자원굴절 변이체, 고기초롱. 탐욕여왕은 무기가 알레프라서 정말 좋은 편이며 고기초롱은 안 데려갈 환상체라 도감만 언락하기 위해 골랐습니다. 고기초롱의 관리법은 작업 시간이 너무 빠르면 탈출하는 건데 중반만 가도 계속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제압도 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데려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장비랑 도감 다 얻고 다시 21일로. 다음 환상체는 기생수. 이 친구도 안 데려갈 친구입니다. 관리법이 역병의사 마냥 클리포트 카운트가 떨어지면 직원을 유혹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게 유혹됐다는 알림이 없어서 후반에는 갑자기 직원들이 죽는 의문사가 정말 많아서 이 친구도 안 데려갈 예정입니다. 이후 진짜 심판세가 뜰 때까지 정말 여러가지 환상체의 장비를 모으기를 반복. 22일 드디어 오리지널 심판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대로 출발할 예정인데 21일을 날리며 심판세를 뽑았기에 이번 22일은 정말 알차게 써야 합니다. 일단 오늘 눈의 여왕 에고 기프트 작업과 종말세 제압의 야근까지 풀코스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늘 하던 대로 사무직 청소, 군단을 제압해줬고요. 일단 첫 번째, 직원들에게 눈의 여왕 에고 기프트를 붙여줬습니다. 이제 종말세에 도전할 차례인데 종말세는 큰세, 징벌세, 심판세가 합쳐진 보스격 환상체로 종말세 자체는 무적이지만 각 부서 중앙에 스폰되는 3개의 알을 부숨으로써 제압이 가능합니다. 각 알들은 고유의 내성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알을 부수면 그 알과 관련된 종말세의 능력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세의 보상은 모든 능력치를 플러스 7 늘려주는 에고 기프트인데 이게 정말 좋은 에고 기프트입니다. 일단 각 알의 내성 정보가 모두 다르기에 직원들을 속성별로 분리해주고 드디어 3마리의 새가 합체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종말세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모아둔 문대로 큰 눈 먼저 제압하고 나머지는 작은 무리를 제압하게 했는데요. 정말 실피 남기고 종말세의 방해로 큰 눈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단 미스로 직원들이 작은 부리를 제압하도록 명령해서 부리가 오히려 체력을 회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도 실피만 남은 눈을 마저 부수며 이제 종말세의 유혹 능력이 봉인되었습니다.
근데 종말세를 제압해보니 생각보다 클리포트 폭주가 더 문제였습니다. 검을삭제와 같은 위험 개체만 어떻게든 막는 중인데 나머지 환상체들은 탈출해도 제압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부리를 마저 부수려고 하는데 이미 직원들이 섞여버려서 오히려 체력을 거의 채워주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긴 팔의 능력으로 시간 정지가 불가능해서 직원들을 다시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일단 부리 파괴가 불가능한 이상 긴 팔을 노리기로 계획 변경. 다행히 팔을 부수며 다시 시간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롭게 직원들을 분류해주는데 결국 검을삭제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을삭제는 시체에 알을 까서 새끼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새끼 또한 조우시 공포 피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직원이라도 본체와 새끼를 같이 보게 된다면 무조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검을삭제가 시체에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분리를 통해 마지막 알인 부리도 부수며 드디어 종말세를 제압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환상체가 나온 뒤였는데요. 특히 검을삭제가 이미 새끼를 까버려서 더욱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검을삭제와 새끼를 한 마리씩 잡아야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눈을 팔며 고등급 직원이 미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며 다시 리트. 다시 21일. 아깝지만 시간 관계상 눈의 여왕의 웨이프트 작업은 포기해야겠습니다. 종말세 공략을 위해 알을 부수는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일단 종말세 합체해주고 종말세의 클리포트 폭주를 막으려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양의 알을 부셔야 되는데 일단 내성이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유리한 부리를 먼저 제압할 예정입니다. 부리 제압을 명령함과 동시에 남은 인원은 눈까지 제압. 부리를 부수려는 찰나 이 친구가 또 앞길을 가로막으며 한 번 더 실패 상태인 알을 부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눈을 열심히 때려놓았기 때문에 부리를 부수며 거의 동시에 눈을 부실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거의 환상체 탈출이 없었기에 긴팔도 정말 간단하게 부수며 성공적으로 종말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탈출한 나머지 환상체들도 제압. 드디어 회사가 정상화되며 진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보상인 에고 기프트도 직원 좀 받았고 이제 야근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진짜 엿되기 때문에 정말 살이면서 야근까지 성공. 드디어 완벽하게 22일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3일 환상체. 아니 녹화가 길어져서 미쳤는지 웃는 시체들의 살을 선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반쯤 미친 상태였습니다. 23일. 원래 23일도 정말 빡세게 야근을 하는 게 맞겠지만 당시에 정신상태가 비상이라 도저히 게임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결국 야근을 거의 하지 못하고 23일 종료. 24일. 분량과 정신상태를 고려해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환상체 2배 로보토미 3편이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후녹음 방식의 영상은 처음이라 완성도가 괜찮은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밌으셨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도라지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